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가을엔 그렇게 싱싱하던 화분이 겨울만 되면 하나둘씩 고개를 푹 숙이고 시들어 버리는 집. 난 식물이랑 안 맞나 보다 하면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지금 집 안 화분 중에 단 하나라도 겨울에 시들 조짐 보이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첫 신호입니다. 반대로 집 안에 이 5가지 식물만 제대로 살려두면 한겨울에도 돈 들어오는 기운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부잣집, 장사 잘 되는 가게에 꼭 저 식물이 있구나. 귀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바로 작은 의식 한번 해볼까요? 댓글에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딱 한 줄만 적어두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 집 재물운을 여는 첫 주문입니다.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풍수 비법들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겨울만 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십니다. 아휴, 한국 겨울의 식물이 어떻게 살아? 그냥 봄에 다시 사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베란다에 줄 세워놨던 화분들. 첫 추위 오고 나서 며칠 지나 보면 잎이 다 까맣게 타들어가 있고 물이 꽉 찬 화분은 흙이 질퍽질퍽한데 줄기는 이미 다 썩어 있고 결국 모아서 한 번에 버리죠. 이게 단순히 식물 하나 죽은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이때 집안에선 이런 일들이 같이 벌어집니다. 괜히 겨울만 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 발길이 뚝 끊기거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직장인들은 이상하게 보너스, 인센티브 소식은 나랑은 거리가 멀고 집안 분위기는 축축 가라앉아서 괜히 말싸움이 자주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요. 현관 옆에 말라 죽은 화분 3개를 몇 달째 그대로 세워둔 집. 거실 구석에 잎이 반쯤 노랗게 변한 채로 방치된 고무나무. 화장실 앞에 하수구 냄새 맡으며 시들어가는 개운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인 입장에선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집안 기운을 막고 재물운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집에도 그런 화분 하나 있긴 있다 하시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조용히 저도 그래요 한 글자만 남겨보세요. 생각보다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떤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겨울에도 재물운이 끊기지 않고 들어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겨울철에도 비교적 강하게 버티면서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식물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이건 아무 식물이 아닙니다. 금전수, 고무나무, 산세베리아, 파키라, 개운죽처럼 우리 조상들과 상인들이 오랫동안 돈 들어오는 집, 장사 잘 되는 가게에 놓아온 검증된 상징들입니다. 둘째, 그냥 집에 가져다 놓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관, 거실, 사무실, 주방처럼 공간마다 어디에 두어야 돈이 들어오고 어디에 두면 오히려 막히는지 구체적인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이 작은 차이만으로도 풍수에서 보는 에너지는 전혀 달라집니다. 셋째, 겨울만 되면 식물이 죽어나가는 결정적인 관리 실수. 온도, 물주기, 햇빛, 이 세 가지만 바로잡아도 한 번 들인 식물이 몇 년씩 살아주면서 재물운을 붙잡아주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은 지금 어디부터 고쳐야 하는지,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면 되는지 머릿속에 딱 한 장의 지도가 그려지실 겁니다. 이제부터 한 스텝씩 같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겨울철 집 안공기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풍수적으로 겨울은 기운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계절입니다. 바람도 차갑고 햇빛도 약해지고 사람도 움직임이 둔해지고 이 시기엔 집 전체 기운도 함께 움츠러들기 때문에 재물운, 건강운, 가정운이 흔들리기 가장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식물 하나가 집 안 에너지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요. 그냥 초록색 인테리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건 단순한 초록잎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목의 기운은 재물을 불러오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기회를 잡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겨울철 집 안에서는 이 목의 기운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식물 하나 들여놓는 것이 마치 얼어붙은 방에 따뜻한 난로 하나 켜놓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잎이 둥근 식물, 또는 잎이 두껍고 수분을 품고 있는 식물, 혹은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는 형태의 식물들은 풍수에서 아주 강한 재물운 사업운 상징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카페 사장님이 겨울마다 매출이 유난히 떨어져서 고민이었는데 알고 보니 현관 바로 옆 베란다에 금전수, 바키라, 산세베리아를 두고 찬바람을 그대로 맞게 해 죽도록 방치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세 개만 살아있게 해서 현관 쪽으로 옮기세요 했더니 정말 그 겨울에만 매출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있는 식물 살아 움직이는 기운, 돈의 흐름. 겨울처럼 모든 게 멈추는 계절일수록 집 안의 생명 에너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 볼게요. 겨울은 기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계절이다. 이때 식물은 집안 목 기운을 살리는 유일한 존재다. 둥근 잎, 두꺼운 잎 위로 뻗는 식물은 특히 재물운과 직결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어떤 식물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지, 어디에 두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는 제대로 모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우리 집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세요. 한 번만 제대로 알면 겨울마다 돈 나가는 집이 아니라 겨울인데도 이상하게 돈이 잘 도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금전수 잎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 동전 모양이 겹겹이 붙어 있는 형태예요. 풍수에서는 둥근 것이 재물을 붙잡는 형상으로 봅니다. 특히 금전수처럼 잎이 두꺼운 식물은 물을 저장, 재물을 저장하는 상징으로 쓰여요. 그래서 금전수는 버는 돈보다 새는 돈이 많은 집에서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로 어느 직장인이 월급은 분명히 오르는데 왜인지 저축은 안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집 현관 오른쪽에 죽어가던 금전수를 두고 있길래
건강한 금전수로 바꿔서 자리를 바로잡아 줬더니 3개월 뒤부터 지출이 확 줄어들고 저축이 처음으로 플러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무나무 잎은 크게 펼쳐져 있죠. 풍수에서 넓은 잎은 기운을 많이 담아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무나무는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기운이 빨리 차오른다, 돈도 빨리 모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고무나무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강해서 장시간 머무는 거실에 두면 집 안 전체 기운이 맑게 유지됩니다. 이건 단순 식물이 아니라 에너지 정화기에 가깝죠. 어떤 분은 거실에 고무나무 큰 화분을 들여놓고 가족 간 말다툼이 줄고 아이 공부 집중력이 좋아졌다고도 얘기해요. 그만큼 기운 흐름이 부드럽게 바뀌는 식물입니다. 산세베리아나 스투키는 위로 쭉 뻗은 뾰족한 잎이 특징입니다. 이 형태는 풍수에서 막힌 기운을 뚫고 올리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승진이 막힌 분, 사업 확장이 안 되는 분, 매출이 정체된 자영업자, 이런 분들 집이나 사무실에 꼭 추천합니다. 특히 현관 정면에 두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잘라내고 화장실 앞에 두면 음기 흐름을 막아줘요. 방치해도 잘 자란다는 점이 초보자들에게 최고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파키라 줄기를 보면 꼬여 있죠? 이게 바로 풍수에서 재물이 꼬여서 들어온다, 얽혀서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또 파키라는 잎이 손바닥처럼 펴져 있었어 오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중국 상가나 식당에서 계산대 옆에 항상 파키라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한 카페 사장님은 계산대 뒤쪽에 파키라를 두고부터 손님들이 계산대 쪽에서 사진 찍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운의 흐름이 좋아졌다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개운 죽은 이름 그대로 기운이 개운해진다는 뜻이 있죠. 물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풍수에서 깨끗한 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줄기 개수마다 의미가 달라요. 특히 3개는 재물운, 8개는 큰 재물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또 겨울에 흙 관리가 어렵다면 수경재배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식탁이나 주방 창가에 두면 풍요운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집 이거 하나는 꼭 들여야겠다 싶으신 식물 있으시죠? 지금 마음에 떠오른 그 이름을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기운을 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집 안 기운을 바꾸는 실전 단계입니다. 지금 소개드릴 5가지 식물은 겨울철 재물운을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합들입니다. 각 식물마다 어디에 두면 가장 좋은지, 겨울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동전처럼 둥근 잎이 겹겹이 달려 있어 재물을 모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좋은 위치는 현관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들어오는 기운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전수와 가장 잘 맞습니다. 물주기는 반드시 3주에서 4주 간격으로만 주셔야 하고 흙이 바짝 말랐을 때 낮 시간에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은 일주일에 한 번만 부드럽게 닦아주면 기운이 훨씬 맑아집니다. 실제로 직장인 한 분이 현관 오른쪽에 금전수를 두고 잎만 꾸준히 닦아줬는데 그해 처음으로 연말 정산이 크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의 넓고 두툼한 잎은 재물을 담는 그릇의 상징입니다.
거실 창가가 가장 좋은 자리이며 빛은 은은하게 들어오는 정도가 좋습니다. 겨울철 물주기는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여주시고 흙이 2에서 3cm 정도 말랐을 때 한 번에 넉넉하게 주세요. 찬바람은 절대 피해야 하니 베란다, 문 앞이나 창문 틈바람이 드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고무나무를 거실 창가로 옮긴 뒤 아이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는 위로 곧게 뻗는 형태여서 막힌 기운을 뚫고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 정면이나 화장실 앞처럼 기운이 혼탁해지기 쉬운 곳에 두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아도 버틸 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분무를 하면 잎이 썩을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산세베리아를 책상 옆에 두고 난 뒤 일 집중이 유난히 잘 되고 그해 연말 승진까지 연결되었다고 얘기하더군요. 네 번째는 파키라입니다. 파키라는 발재수라고도 불리며 새로 들어오는 돈의 기운을 크게 키워주는 식물입니다. 가게 계산대 근처 사무실 입구, 거실 북쪽 자리가 좋습니다. 겨울에는 흙이 바싹 말랐을 때 10일에서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 충분합니다. 파키라는 찬바람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창문과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카페 사장님이 계산대 뒤에 파키라를 두었더니 손님들이 그 공간에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되고 자연스럽게 매출까지 올랐다는 사례도 있어요. 마지막은 개운죽입니다. 개운죽은 물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깨끗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에도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식탁 중앙이나 주방 창가에 두면 집안 풍요, 기운이 살아납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주면 충분하고 줄기 개수에 따라 재물운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는 세 줄기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개운죽을 주방 창가에 둔 뒤 아침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가족 대화가 늘었다는 사례도 자주 듣습니다. 지금 5가지 식물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집에 꼭 필요하겠다 떠오르는 게 있다면 지금 마음속에 이름 하나를 정해두세요. 생각나는 그 식물이 바로 지금 여러분 집에 필요한 기운입니다. 이제 집 구조 전체를 실제로 바꾸는 핵심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식물 자리만 바꿔도 집 공기가 달라지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오늘 바로 위치만 옮겨도 1시간 뒤 집안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공간별로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관문입니다. 금전수는 현관의 오른쪽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른쪽은 들어오는 재물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현관 정면에는 산세베리아를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기나 음기를 잘라내고 맑은 기운만 들어오게 해줍니다. 통로는 절대 막지 말고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조명이 어둡다면 은은한 조명을 하나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현관에 말라 죽은 화분을 버리고 금전수로 교체한 뒤 그 달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안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중심 공간입니다. 거실 창가에는 고무나무를 두어 기운을 크게 받게 하고 TV 옆에는 파키라를 두면 가족 간 소통과 재물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소파 테이블이나 거실 중앙에는 작은 개운죽을 두면 집안 분위기가 한층 안정되고 따뜻해집니다.
거실 동쪽 방향은 재물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전수나 파키라를 동쪽에 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파키라를 소파 옆으로 옮긴 것만으로도 대화가 많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실이나 서재입니다. 일과 공부, 집중력, 승진운이 모두 이 공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상 오른쪽에는 산세베리아를 두어 집중 흐름을 잡아주고, 책상 위에는 작은 금전수를 둬 새 기운이 싹 트는 상징을 만들어주세요. 사무실 입구에는 파키라가 좋습니다. 새로운 계약, 확장, 기회가 생기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전자제품이 많은 공간에서는 산세베리아가 전자파를 흡수해 기운 흐름을 더욱 안정시킵니다. 프리랜서 분이 파키라를 입구에 두고 그 주에 새로운 의뢰 2건을 동시에 받았다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방과 식탁입니다. 이곳은 풍요와 건강, 가족의 기운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식물이 가장 좋습니다. 개운죽 수경재배는 관리도 편하고 풍요운도 살아납니다. 허브류 역시 기운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냉장고 위나 설거지대 바로 옆은 기운이 막히거나 흐트러지기 쉬운 자리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방 창가에 개운죽을 두고 매일 아침 기분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신 공간 중에서 우리 집은 여기부터 바꾸면 되겠다 하고 떠오른 곳이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 보신 김에 그 공간 하나만 먼저 정리해 보세요. 식물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도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공간별 배치까지 모두 익히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들인데, 이 몇 가지 실수 때문에 식물 풍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만 집 기운이 맑게 흐릅니다. 첫 번째는 시든 잎과 노란 잎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시든 잎을 정체와 병의 기운으로 보는데, 보이자마자 바로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잎 표면에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면 됩니다. 어떤 가정은 거실 고무나무 잎이 반 이상 노랗게 변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 넘게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잎을 싹 정리하고 닦아주자마자 집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과습입니다. 겨울에 식물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은 추위보다 물입니다. 잎이 노랗다고 물을 더 주면 뿌리가 바로 썩습니다. 흙이 완전히 마른 뒤에 한 번에 듬뿍 주고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산세베리아에 이틀 간격으로 물을 주었다가 줄기 전체가 검게 변해버린 사례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찬바람이 직접 닿는 자리입니다. 현관문 앞, 창문의 틈바람,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바로 닿는 자리는 식물을 하루만 해도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관 식물은 문에서 한두 걸음 떨어져 두고 창문 틈은 방풍 테이프로 막아주시면 좋습니다. 베란다에 두었던 파키라가 하룻밤 만에 잎이 전부 갈색으로 변해버린 사례는 정말 흔합니다. 네 번째는 선인장의 잘못된 배치입니다. 선인장은 나쁜 기운을 자르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주의해서 다룹니다. 현관, 침실, 거실 중심처럼 기운이 모여야 하는 곳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처럼 음기정화가 필요한 공간이라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침실에 선인장을 두고 계속 다툼이 잦았는데 밖으로 옮긴 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식물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키가 너무 큰 식물은 주인의 기운을 누르는 것으로 보는데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는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가급적 허리에서 가슴 높이 정도가 적당하고 그보다 큰 식물은 거실의 구석처럼 기운을 모아두는 공간에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원룸에 큰 야자나무를 들여놓았다가 집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생각나시면 오늘 안에 마저 정리해 보세요. 정리만 해도 집안 기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완료하시면 댓글에 정리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운을 바꾸는 첫 행동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겨울에는 식물이 곧 재물입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집안의 목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물 하나가 집 전체 에너지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겨울철 재물운을 살리는 식물 5가지는 금전수, 고무나무, 산세베리아, 파키라, 개운죽입니다. 각각의 식물이 가진 상징과 역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집 구조에 맞게 한두 개만 잘 배치해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간별로는 현관 오른쪽 금전수, 거실 창가 고무나무, TV 옆 파키라, 사무실의 산세베리아와 작은 금전수, 주방의 개운죽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주기와 온도, 햇빛 같은 겨울 관리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3가지, 온도는 10도 이상, 물은 여름의 3분의 1 창가 가까이 배치.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식물이 훨씬 오래 살아주고 기운을 유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집의 흐름을 관찰하고 변화시켰던 생활 지혜입니다. 식물 하나가 달라지면 집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모여 결국 운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시든 잎을 잘라내도 좋고, 식물 자리 하나만 옮겨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집의 겨울 재물운을 여는 첫 신호가 됩니다. 앞으로도 집 기운을 살리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운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라고 적어두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재물운 선언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 재물운을 막는 3가지 금기, 거울 신발 쓰레기 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집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올해는 막힘없는 재물운이 흐르길 기원합니다.